후보의 경쟁력이라는 게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이미지거든요. 후보의 이미지가 유권자들을 설득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도 합니다. 정석적이지만 또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 신뢰감을 주는 이미지, 도대체 어떤 요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후보자의 이미지를 만드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그 후보자 개인의 성품이거든요. 그 후보자의 사람 됨됨이를 보고 판단하는 건데, 그 이사장님은 제가 보기에 성품으로는 굉장히 훌륭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런 좋은 성품을 그 슬로건하고 연결하면 훨씬 좋거든요. 예를 들면 좋은 사람, 이런 슬로건을 하나 넣어주면 후보의 경쟁력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슬로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인지도가 높은 후보가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들이 뭐 극 중에서의 어떤 역할 때문에 이미지가 생기기도 하지만 대체로 인지도가 높은 사람들이 이제 신뢰감을 주기 때문에 유리한 그런 측면들도 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후보자의 직업적 전문성이 있을 겁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그 성공한 경제 CEO의 이미지인데 나중에 보니까 이건 거의 사기였죠. 그리고 또 한 명의 후보가 최근에 그 내란을 일으켰던 윤석열 대통령, 이분은 검사로서 강직하고 공정과 뭐 상식 뭐 이런 거를 계속 강조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정말 너무나 강직했고, 네. 그 너무나 허술하고 네. 또 그리고 상반된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것도 일종의 이제 사기 캐릭터긴 한데, 이런 것들이 이 직업적 전문성을 살린 그런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정치적 자질인데, 정치 현장은 굉장히 복잡하고 갈등이 많은 곳인데 이곳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던 것들이 조정 능력 또는 그 정치 시스템을 잘 알고 있다는 강점으로 유권자들에게 비춰질 수 있거든요. 또 후보들은 그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국회를 잘 알고 있다든지, 그 예산을 따올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든지, 아니면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준비된 후보라든지 뭐 이런 식의 슬로건을 통해서 유권자들에게 어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개인적 성품, 그리고 직업적 전문성, 정치적 자질, 이런 것들이 잘 조화돼서 후보자의 이미지가 생산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저를 보시고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약간 겹쳐 보이는 인물이 한 분 있는데요. 저희 바로 1화 때 나와주셨던 강재구 교수님이 좀 생각이 납니다. 강재구 교수님을 저 만나면 맨날 우리과 하거든요. 지금. 제가 잘 봤네요. 근데 이렇게 후보자가 열심히 이미지를 만드는 거 중요하고요. 그럼 그 다음에는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네, 후보자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핵심 통로가 미디어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영상 미디어 같은 경우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고요. 사람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분석한 게 있는데, 말과 같은 언어 메시지가 약 7% 정도, 그리고 목소리 톤이나 억양 같은 음성 메시지가 38%, 그리고 표정이나 자세, 외모 같은 시각적 이미지가 5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미디어를 잘 활용해서 이미지를 전달하는 것이 또 유권자들을 설득해서 나의 지지로 가져오게 하는 좋은 방편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유권자를 대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얘기를 많이 하는 것보다 유권자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주는 경청의 이미지를 가져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가 말하는 거는 한 3 정도를 하고 다른 사람 유권자의 얘기를 듣는 걸 7 정도 가져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후보에게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반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이미지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부정적인 이미지의 후보들이 가끔 선거 과정에 등장하는데, 예를 들면 함량미달 이런 분들 있죠. 학력도 좋고 외모도 좋고 신뢰가 가는 이미지인데 막상 자기 정책도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자기가 뭘 얘기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후보들이 종종 있었죠. 위반으로 사회자께서 검찰의 무혐의 처벌을 받았습니다만은 제정신적으로 다시 이 재판에 회부가 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상호 토론에는 제가 개입하기 안 돼 있습니다. 참으로 좀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는 데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광재 전 지사 때문에 이광재 전 지사를 결국 도지사 후보로 공천한 그런 민주당에 저는 분명히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과를 안 하는가? 아 정말 강원도민들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 이거는 후보님 언론인 출신으로서의 금도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책임 있는 그래야 공당이라면 도지사가 되시겠다는 분이 해야 된다 이렇게 질문 생각합니다. 답변에도 정확하게 대응을 하지 못하시고 자꾸 말씀을 돌리시는 데 대해서 제가 간단한 거 여쭤봤습니다. 별것도 아닙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제가 2009년 간단한 3월 거를 29일 아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느냐? 지금도 천안함 복침 북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북한이 아니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아주 그렇게 간단한 답변도 어떻게 최 후보는 그래도 뭘 어딜 애들러서 지난번부터 책을 잔뜩 갖고 나왔어요. 책상을 그 보고서라고 하는 것도 제가 자세히 읽어보니까 알겠습니다. 더 여쭙지 않겠습니다. 국방부에서 알겠습니다. 반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그러니까 더 여쭙지 않겠습니다. 제발 이제 알겠습니다. 그만하십시다. 이런 분들은 그 후보자의 나쁜 이미지로 유권자들에게 각인됐을 가능성이 높죠. 괘씸죄에 해당하는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후보가 그 유권자들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든지 아니면 거만한 모습을 보인다든지 유권자들은 이 후보자를 괘씸하게 생각하고 이 후보자를 외면할 가능성이 높죠. 그럴 때는 어떻게 빠져나올 방법이 있을까요? 그 부정적인 이미지를 한 번에 바꾸기는 어려울 거고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사과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그 어떤 것들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을 실제 실천으로 보여주는 것,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쌓여가야 아마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한 방법은 이게 약간 선거 전략적인 측면인데 그 이슈로 덮는다는 말씀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슈를 만들어내서 본인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덮고 가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이 이슈를 그 만들어내는 그 미디어를 선택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다른 후보들이 그 따라오지 못하는 어떤 것들을 자기의 강점으로 내세우는 것, 이런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이리틀 당선증 5번째 시간에는 출마자들이 알아야 할 선거 스케줄과 후보자 이미지에 대해 얘기 나눠봤는데요. 이사장님,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오셔서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생각이 좀 드셨어요? 그동안 그 아카데미라든지 여러 그 교육도 받고 했는데 실제로 막연한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구체적이고 앞으로는 전략을 잘 세워서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소장님께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방송 마이리틀 당선증은 매주 수요일에 유튜브 아힘TV 채널과 시사정책연구소 공감 채널을 통해서 공개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과 함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DT뉴스24의 유소라였습니다.